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줄기세포 하기 전날에 배양된 줄기세포가 좀 뻑뻑해서 혈전의 위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절대미안 절대동안 H스크리닝 원장 김홍섭입니다. 요즘 줄기세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줄기세포의 줄기와 고구마 줄기 할 때 줄기는 같은 의미일까요? 영어로는 둘 다 스템이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줄기세포의 줄기는 무언가의 시작이나 근원이라는 비유적인 의미이고요. 고구마 줄기의 줄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실체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줄기세포가 어떤 식으로 치료에 이용되는지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는 백지 이력서 같아요.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직 다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물학적으로 되게 유연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모든 줄기세포가 완전히 만능인 건 아니에요. 분화 능력, 안정성, 면역 거부 반응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아직까지 제한이 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잠재성만큼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둘을 이렇게 구분지어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술이 줄기세포 베이스로 대체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미 일어난 처짐이나 꺼짐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시술이 여전히 사용될 것이고, 이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아니면은 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가 병행될 거예요. 줄기세포 화장품은 그 과학적 표현보다는 마케팅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줄기세포가 포함된 것은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래된 성분을 함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법적으로 살아있는 세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되는 것은 줄기세포 배양액이나 엑소점 같은 것입니다. 그 확인 팁으로는 성분명을 확인해 보세요. 아마 줄기세포 배양액, 엑소점, 성장인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회복기간 따로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고요. 골수에서 채취한 경우에는 채취 부위가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 와튼 젤리나 자가세포가 아닌 경우, 즉 내 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한 2명, 20% 정도에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요. 이때는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3일에서 7일 정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와튼 젤리를 설명드려야겠네요. 태아랑 산모랑 연결하는 걸 제대라고 그러죠. 탯줄이라고 하죠. 여기 혈관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젤라틴 조직 같은 조직들이 있어요. 이를 와튼 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줄기세포로 추출하는 것을 와튼 젤리 줄기세포로 하고요. 대부분 시술의 기초가 될 거예요. 시술 정도가 아니라 장기 이식도 공여자 필요 없이 가능할 거예요. 그 신체 결손 부위도 보충이 될 것이고요. 성형 분야에서는 거부 반응 없는 자가 단백질을 이용해서 요즘 공사 현장에서 보면 3D 프린터기로 막 찍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 후에 간단하게 원하는 얼굴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 97년도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 페이스오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범죄 두목과 성형수술 얼굴을 바꾸고 그 악당의 얼굴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목, 악당 단어가 좀 너무 옛날스럽긴 한데요. 그런 페이스오프 같은 대수술을 미래에는 그냥 맞춤형 조직을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차은우 얼굴 쫙 이렇게, 여기도 차은우, 저기도 차은우.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혈액, 골수, 지방, 제대 조직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긴장될 수는 있겠죠. 아프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엄살쟁이도 할 수 있으니까요. 치료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주사 맞는 정도입니다. 얼굴에 이제 부스터 형태로 주사할 때는 좀 많이 아프겠네요. 효과가 없기 쉽지 않은데요. 근데 실제 몸 상태가 너무 건강하거나 몸에 손상이 적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간 기능 수치가 좋아지고요. 호르몬, 그 중에서도 여성 호르몬 수치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피부 톤업, 피부가 많이 밝아져요. 그리고 평소에 입술이 잘 붓거나 터지는 분들, 대상포진 잘 오시는 면역력 떨어진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계세요.
비싸니까 부위를 결정하기가 힘들잖아요. 대부분은 혈관으로 투여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성장인자 같은 부산물들은 이제 얼굴이나 두피 그리고 요즘은 생殖기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조심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좋은 치료를 받는 거니까 전날 음주는 양심상 피하시고요. 다음 날부터 평소 하던 운동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가줄기세포가 아닌 경우에는 시술 전과 후에 컨디션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떠도는 이야기로는 줄기세포 하기 전날에 기름진 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배양된 줄기세포가 좀 뻑뻑해서 혈전의 위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평소 기름진 건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고착화된 흉터를 치료하는 거는 아직까지 어렵고요. 현재 시행하는 흉터 재건술이나 시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튼살 자체를 줄기세포가 거기에다가 치료하기에는 좀 아깝고요. 요즘 사용하는 튼살 치료에 줄기세포가 이제 서브로 들어간다면은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뭐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몸에 다시 들어가는 거라서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술 전 과정이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배양 줄기세포의 경우 끈적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드물지만 혈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굳이 유통기간을 알아서 냉동해서 뭐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지방줄기세포의 경우는 한 50cc 정도 뽑으면 3회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3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냉동 보관하면 3개월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3달까지는 효과가 비슷하고 그 이후에는 세포의 활성도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취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의 수를 증폭시켜서 넣어주는 거니까요. 당연히 좋겠죠. 다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줄기세포는 세포의 활동성이나 효과가 떨어집니다. 단순히 뭐 피부 미용 목적으로 그런 경우는 뭐 크게 관계는 없겠지만 치매처럼 초고령군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자가줄기세포 말고 외부에서 추출되어 배양된 것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와튼 젤리,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탯줄에서 뽑은 거잖아요. 내 건 아닌 거죠. 탯줄을 사람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내 조직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조직,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줄기세포는 참 다재다능합니다. 상황에 맞춰 다양한 세포로 분할할 수 있고 손상을 복구시켜주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슈퍼컴퓨터 자비스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부스터 제품들도 대부분 줄기세포로 바뀔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비용의 문제가 좀 남아있네요. 오늘은 줄기세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줄기세포는 실은 여기에 관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줄기세포도 좋아요. 정확한 가격 알려주시면 가격이요? 아니 뭐 샤넬백만큼은 안 비싼 것 같은데 요즘.